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조지은입니다. 날은 풀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원달러 지금 현재 급등세가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움직임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중화권 증시가 오전 낙폭을 좀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00선이 또 이번 연도 들어서 처음으로 깨지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시장에 대한 증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일수록 이분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돌부처 이지환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갈수록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냉정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좀 쏟아내고 있고 기관과 개인만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미국 국채 상승 영향이 있었고 미국채 상승의 가파른 상승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번에 미국 국채가 발행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미국 국채 발행 이전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 흐름과 무관하게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미국채 발행 이후에 금리의 상승 정도가 가파르지 않고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은 대전제가 분명히 좀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시장의 조정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선까지 혹은 시기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일도 마무리될 수 있고 한 달 정도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 지금 이제 한 치 앞을 좀 내다보기 힘든 상황은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냐 이 부분이 가장 우리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도 기관도 계속해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을 여기서 잡고 그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장중에 초반에 굉장히 급하게 빠졌다가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은 우리 장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5%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 3.5%까지 갔다가 1.5% 상승 마감하면서 하루 등락이 5%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데 사실 이제 시장의 이런 부분은 또 역시 증시의 이제 일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으로만 움직인다면 나는 수익을 하나도 못 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의 이 비이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이후에 큰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런 기대감을, 희망을 가지고 증시를 좀 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에 일희일비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잘 안 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워렌 버핏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8시 30분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원재 위원님
의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쪽으로도 들어오셔서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 전략 잘 챙겨갈 수 있는지 팁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들어봤으면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업계 최대 용량 모바일 D램을 양산한다는 소식 다뤄보도록 하고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통신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속에서 통신주 투자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증시 이제 올 초에 들어섰을 때부터 차화전이라고 하죠. 굉장히 굵직한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어떤 종목들을 팔았나라고 살펴보면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차화전을 모두 팔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반도체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최근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이슈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SK하이닉스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SK하이닉스는 올 한 해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 포트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 가격의 변화가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정가는 분기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지만 고정가가 아닌 D램 가격은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35%, 45%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이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아마 3월이 지나면 고정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격의 인상과 함께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네. 결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 1월 달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왜 삼성전자보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모습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부분에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비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1월 달부터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만의 TSMC와 간격이 벌어지고 오히려 올 1월 달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시어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와닿지 않다가 지금 2월 달이 넘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전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적들이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시어가 줄어든 만큼 결국 대만의 TSMC와 경쟁해서 삼성전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선방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실망감과 함께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발주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딜레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역시 5G에서도 생각했던 것만큼 쉐어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중국의 하웨이가 상당히 미국의 압박으로 지금 제재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이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쏠릴 걸로 기대를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웨이를 안 써도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를 써라라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언급하는 이 트위터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아쉽지만 1월 달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로벌하게 가장 시혜가 늘어난 게 삼성전자가 아니고 에릭슨이 가장 시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기대했던 부분, 물론 이제 D램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나 5G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삼성전자가 선방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SK하이닉스와 차별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D램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역시 하이닉스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문제는 왜 SK하이닉스가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알고 계신 것처럼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텔 부분은 새로 4%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전에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낸드 플래시와 인텔이 가지고 있던 낸드 플래시를 합치면 글로벌 시어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D램 가격이 지금 상당히 공급 부족으로 압박을 수요 확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낸드 플래시도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수요 추세로 간다면 3월 이후부터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한 주가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실적과 펀더멘탈로 놓고 본다면 아마 올해가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장기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들, 특히 IT 성장주들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으면서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밀리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전의 매수 물량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IT 종목들이 우하향하는 것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낙폭이 좀 클 수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시장이 반등의 권역에 들어오고 혹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SK 하이닉스는 반등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고 오늘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 IT 섹터들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 특히 이제 투신과 연기금권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등락을 잘 보시면은 결국 이 IT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모든 IT 섹터들이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상승 영향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IT 섹터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18기가 DDR5 램, D램 이 대용량이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기술도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세 군데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제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런 D램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탑권에 진입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T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종목이 크게 두들겨 맞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금리 상승이 문제라면 건설주나 뭐 증권주 같은 데 더 크게 오히려 맞을 수 있는 위치인데 왜 IT 쪽만 이렇게 유독 강하게 하락을 하느냐 부분은 결국 연말 연초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가격적으로 그만큼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으로 차익 매물이 많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차익 매물을 내는 쪽은 계속해서 차익 매물을 낼 거고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다시 좋은 종목들 위주로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나갈 물량은 나가고 들어올 물량은 들어온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트의 한 종목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포트폴리오 좀 넓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포트폴리오상 현금화는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추세적으로 포트를 잡고 가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외국인 포지션을 많이 추적하는데 외국인들 포지션들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펀드의 비중 어느 정도 가지는 하루하루 다른데 일단 지금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절반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오늘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히 딱 분기점에
글로벌 증시가. 그러니까 조정장은 조정장인데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수 있느냐 아니면 5에서 10% 정도 추가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갈림길에서 대응은 현금 비중을 정확하게 주식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 현금 비중을 더 늘리기 어렵고 주식을 팔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ETF를 통해 가지고 해지를 좀 해서 그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또 짜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도움 말씀들 여러분들 노란톡 통해서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전문가님들 최근에 너무 인기가 많아지셔서 전문가님들 이름을 사칭한 그런 채팅방도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배트맨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만 저희 위원님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각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링크가 뜨니까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시 뒤에 있을 8시 30분이죠.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제 더하기 채널에서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들어오시면 또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적응을 좀 하면 좋을지 그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8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슈는요.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으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IT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으로 밀리면 매수 기회다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내 포트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가지고 가도 괜찮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통신주인데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까지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LG유플러스 3등이 2.99%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채로 마무리가 됐네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물론 5G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같이 됐던 통신주였지만 5G가 힘을 자체를 좀 못 쓰면서 새 종목들도 각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원님, 통신주 다시 봐도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통신주가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꽤 탑권에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섹터이고 안정감이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종목으로 통신업 중에 좀 부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외국인들은 전체 포트를 구성할 때 이미 상당 부분 포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지금 현재 당장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도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포지션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신주를 상대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굳이 그렇게 포트를 못 옮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트를 옮기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장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종목을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3% 내려갈 때 여기 1% 내려가는 종목을 1% 내려가니까 매수해야지. 지금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버티는 것밖에 안 돼.
계좌는 어차피 조금씩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조정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정장에서 가져가야 될 종목은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좀 어려워도 상승으로 전환될 때 수익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나 상승 차익이 큰 주도주 쪽으로 생각을 해서 포트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잘 버티는 종목 위주로 가다 보면 네. 결국 조정장이 끝났을 때 상승장에서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전제를 보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통신업종을 많이 매수를 하지만 그 이유는 기존의 포트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지의 성격을 가지고 통신업종에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런 경우는 조정이 끝나버리면 이쪽 통신업종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섹터 내부에 통신업종 내부에 좀 관계를 본다. 분명히 지금 조정장에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5G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네. 사실 이 5G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지금 현재 감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5G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뭐 KMW를 비롯해서 부품 장비 종목들이 먼저 수혜를 입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서 어느 정도 5G망이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로 이 매수 자체, 매기 자체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KMW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끝도 없는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순서상으로 본다면 이 5G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부품 종목들이 바닥을 짚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는 통신주로 넘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순서상 지금 바로 통신주를 매수를 한다면 장기간 보유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초반부에는 시세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히려 5G와 관련된 종목을 찾는다면 낙폭이 더 크게 떨어져 있는 KMW를 비롯해서 5G 관련되어 있는 부품 장비 종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올 중반 하반부에 가서 그때 통신주를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통신주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좀 관심을 다시 가진다기보다는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더불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선제적으로 움직인 다음에야 그 다음에 통신주가 움직인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국민분들 모두 핸드폰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시겠지만 통신사 하나씩은 다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세 개의 통신사 중에서 만약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위원님? 지금 현재 펀더멘탈적으로 추천하는 건 대부분 이제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5G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숙소화시켰고 네. 지금 현재 뭐 기술 수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쪽으로 상당히 많은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해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KT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집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수급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유지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KT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외국인이냐, KT의 연기금 투신이냐 이렇게 수급적으로 완전히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섹터를 좀 보신다면 펀더멘탈적으로는 SK텔레콤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열을 좀 가리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반기로 넘어가서 통신주가 제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5G 관련된 부분에서는 SK텔레콤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고 싶고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SK텔레콤을 좀 장기적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는 분이 좀 낫겠다. 다만 단기적인 등락은
KT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관점으로는 KT,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대응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통신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고 계시는데 뭐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통신사 중에 굳이 고른다면 그 두 관점으로 그냥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위원님? 네, 저는 SK텔레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데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개 통신사 중에 하나가 속하지 않아서 저는 계속해서 SK텔레콤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다른 통신사 유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아프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슈 커다란 갈래를 잡아봤으면 그 안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시장의 걱정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철강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조선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나 가벼운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장 움직인 업종에서 눈여겨본 게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위원님? 네,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급등한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 업종인데요. 네. 사실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 굉장히 강했던 업종입니다. 그때 가장 강했던 경기 확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운송 장비와 건설, 철강 이런 정도가 가장 강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경기 확장과 관련된 그 세 섹터들이 지금 다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운송 장비는 역시 이제 테마 엮이면서 더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 있고 건설업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건설업종이 오래간만에 2% 넘는 급등을 좀 보였는데요. 기관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수급의 특징을 좀 본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기관은 매도의 주체였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매도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랜만에 오늘 기관 특히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 기조, 이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 기조를 유지를 했고 투신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간접 투자 상품을 해약을 하면서 한매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장 주체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인들이 직접 투자 물량이 조금은 줄었고 지난주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투신권의 펀드 물량이 오랜만에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 개인 투자가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 달 정도 해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일부는 다시 간접 투자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신권도 지금 자금이 조금 모였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이 급락 와중에 연기금과 투신이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예를 든다면 그 저가 매수에 들어왔던 종목들을 본다면 오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IT 종목들을 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건설업종입니다. 사실 이 건설업종은 지금 1월 초 정도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가장 크게 각광을 받았고 사실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철강화학 기계업종과 더불어서 건설업종 탄력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낙폭을 기록했냐라는 부분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 부분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리 상승의 수혜주 혹은 가장 타격을 입는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금리가 상승할 때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종목은 지금은 우리가 IT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는 건설, 증권 이런 업종들이 금리 상승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다. 라는 게 일반적인 등식이고 실제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업종들이 미국 국채 장기금리 상승이 나오자마자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좀 밀려나 있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회복되는 이제 단계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철강과 화학처럼 다른 섹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 쪽에 먼저 제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제품들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제품들은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제품 가격의 인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계나 건설, 운송 장비 이쪽인데 건설은 아마 여기서 바닥권에서 좀 자리를 잡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의 여파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반영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오늘처럼 이제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생겼다는 거죠. 지금은 투신이나 연기금이 먼저 저가 매수에 들어왔지만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충분히 들어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본다면 지금 건설업 차트가 이 정도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단계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유가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쪽에 이제 혜택을 보는 쪽이 중동을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인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경기 부양책은 불을 보듯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과 관련된 쪽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주들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신다면은 국내 건설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중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해외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좀 무르익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건설업종이 지금 현재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상당히 가격을 받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섹터가 좋아질까 이 섹터가 좋아질까라는 부분 다 알고 있지만 당장에 좋아지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보다는 한 템포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좀 여유가 있고 포트를 구성할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철강, 기계, 화학 쪽을 우선적으로 꼽고 IT 성장 쪽으로 꼽고 그다음에 경기 두 번째 경기 확장 두 번째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소비재나 건설주나 이런 종목도 같이 꼽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시는 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철강화학 기계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다만 오늘 건설주가 2% 넘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급등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수급의 주체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계나 철강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건설업은 움직이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많은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건설주가 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업종 자체가 2.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굉장히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건설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또 뜨거운 감자잖아요, 위원님.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업종은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경기 활성화 정책, 특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의 호재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부터 계속해서 반영이 됐고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제 새로울 건 없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에 현재는 다 나와 있던 부분이고 결국은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바뀌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건설주는 제가 봤을 때 수익 관점이 아니라 아주 장기로 본다면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와 있는 건설주 종목들도 꽤 몇 종목이나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PER이 3배, 4배도 안 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런 종목들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등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뿐이지만 사실 건설주를 지금 현재 6, 7년 뭐 이상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인 포트로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한 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몇몇 종목들은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저평가를 가장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PER을 좀 보면 3이 안 되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신다면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박원자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월 달 이렇게 유동성 장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이는 업종도 이제 좀 옮겨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건설업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아직은 뭐 좀 매수를 새롭게 하겠다 하면은 유효한가요? 우선순위에서는 분명히 이제 밀려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철강과 화학 쪽을 철강화학 기계 쪽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끝난 다음에 이제 확장시킬 때 건설주를 편입 새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포트를 줄여야 한다면 일단 건설주는 제외입니다. 근데 포트를 확장될 때는 다시 건설주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HDC 산업개발을 왜 최우선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이 대부분 아주 싼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냥 시장과 무관하게 종목 자체만 본다면 지금 HDC 산업개발의 현재 가격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보시면은 차후에 포트를 확장할 때 우선적으로 좀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업종 중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던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AS도 확실한 방송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좀 후행해서 움직이는 업종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앞서 말씀드린 먼저 움직일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업종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이 움직여서 내일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다는 네. 지금 조정장에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쪽이 먼저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냐라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그동안 이제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꽤 크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이 조정 구간에서 짜야 라는 걸 본다면 지금은 포트를 아주 여유 있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축약되고 좀 좁혀서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 화학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미국 대선 이후에 급등했던 그 시점을 본다면 네. IT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시장을 가장 강하게 끌고 갔고요. 거기에 부합해서 경기 확장주들이 여기에 일조를 했는데 그 경기 확장주들이 바로 철강과 화학, 운송장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이나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운송장비, 철강, 화학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세 섹터가 1월 중순 이후에 다 같이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승하고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또 조정이 끝나면 또 먼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의 순서인데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한 차례 끝내고 지금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에서 이전에 1차 상승 구간에서 가장 강했던 현대제철은 2차 상승 구간에서는 포스코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섹터가 어디냐라는 관점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철강 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상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이 제품 가격이 가장 집중적으로 인상된 투 섹터, 투톱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봤을 때 화학 섹터가 굉장히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화학 섹터가 이 구간이 아마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 구간이 마지막 하락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화학 섹터는 석유화학과 IT 소재라는 두 가지
두 가지 섹터에 집중돼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 증시는 굉장히 어렵지만 유가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혹은 또 계절적인 부분에서 혹은 공급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지만 어쨌든 크게 본다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석유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이익 구조가 커집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 석유화학과 아예 정유화 관계되어 있는 쪽에서 정제 마진이나 혹은 석유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제품 가격이 대부분 다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철강과 화학은 작년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이 보증이 좀 되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어가면서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섹터는 바로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보증이 좀 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화학을 지금 정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조정권에서 바로 지금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화학도 지금 정도 이번 주 정도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거의 철강과 비슷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철강과 더불어서 직전 고점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 또 한 번 힌트를 주셨습니다. 좀 눈치가 빠른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금세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화학 업종 꼽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업종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처럼 좀 이렇게 쉬었다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시장이 돌아섰을 때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이 가장 좋은 종목인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결국 이제 오늘은 화학 섹터에서 종목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급등을 오늘 네. 말씀드린 종목은 역시 이제 대한유화입니다. 이거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았었나요, 위원님? 네, 이거 수익도 꽤 났다가 지금 또 고점에서 꽤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네. 지금 뭔가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고 쥐락펴락하는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대한유화가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조근조근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모습은 지난 상승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좀 보여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좀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하락 구간과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폭과 비교하면 하락폭도 꽤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화학 섹터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꼭 주도 섹터 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한유화 이제 실적을 좀 보신다면 지난번에 이미 리뷰를 한번 다 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특별할 부분은 없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질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700억, 2019년도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한 모습인데 올해는 이제 3,170억으로 작년 대비로 또다시 이제 큰 폭으로 이익을 개선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품 가격이 대부분 4분기에 이미 인상이 됐고 이번 2월 이후에 3월 이후에 또다시 제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고 있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실적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반영하면 실적은 좀 더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한유화는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분리막 쪽에서 상당히 글로벌 큰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데 IT 성장률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시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이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한유화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적인 소재는 계속해서 지금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품의 상당 부분 SK 이노베이션 납품을 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화재가 나지 않는 2차 전지입니다. 그 원인을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 분리막에서 찾는 얘가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인데 그 분리막이 바로 대한유화에서 관련되어 있는 분리막이고 최근에는 중국 쪽으로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 자체가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약 한 달간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도할 때 적은 물량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달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매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 대한유화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 5만 1,000주 이상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매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으로 늘려보면 대한유화가 36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으로는 매도 같지만 실제로 외국인들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 종목의 가격이 30만 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만 주, 36만 주라고 하더라도 3만 원짜리 종목으로 예를 들면 36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소량의 매도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하락적으로 꺾여버려서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나 차후를 기약할 수 있는 섹터와 관계없이 아예 그냥 다 익절 처리해버린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만약에 지금이 그렇지 않고 조정장이고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져가겠냐라고 본다면 대한유화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강이나 기계, 화학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화학 쪽에서는 대한유화가 여러 가지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신다면 지금 계속해서 가격적으로 조근조근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급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본다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대한유화의 차트를 좀 보신다면 지금 작년 9월 달에 대량으로 매수해서 지금 급등을 시키고 보통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급등시킨 후에 행보를 하고 다시 급등을 시키고 또 행보를 하고 여기 급등을 시키고 나면 다시 행보를 시키고 여기 또 급등을 시키고 나면 다시 옆으로 행보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상승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오히려 좀 조근조근하게 눌려진다면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베스트 스탁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대한유화였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난 뒤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신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유화 더불어서 그러면 위원님 포스코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대한유화 말고 만약에 포스코에 좀 집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같은 의견으로 봐도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철강과 기계, 반도체 제가 강조를 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 경기 민감 이렇게 나누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냥 종목당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가장 경기가 회복될 때 어디가 늘어날 거냐 본다면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이 필요하잖아요. 네. 결국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데 결국 운송 장비나 조선해양이나 여러 가지 장비에서 우리가 건설 장비 부분에서 뭡니까 철강이 쌀이 되는 존재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화학은 모든 관련되어 있는 폴리에틸이나 에피네플린이나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새로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산업재를 생산하기 위한 쌀이 되는 존재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도 뭡니까? 모든 전자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쌀이 되는 존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가장 특징들이 뭐냐면 실제 이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바로 쌀과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IT주든 경기 확장든 건설 기계든 상관없이 종목 자체를 놓고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쌀과 같은 종목을 찾으면 그 쌀과 같은 종목의 지금 1분기에는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쌀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쌀 빼고 나물과 고기만 자꾸 먹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로 온라인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변동성 장세 하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슈까지 나눠주신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렇게 날은 좋은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 안 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지는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